남천 유비치는 제가 남천 타워 아파트를 재건축했잖아요. 그래서 네. 유비치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남천 유비치 부분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자,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도 혹시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일단은 준비를 못했어요. 아, 왜냐면 네네네. 제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서울 쪽에도 좋지만 그래도 부산에서 강의하고 부산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곳을 예전에는 지금 임장 중심으로 할 때는 저희가 해안벨트권하고 관심 있는 지역으로 했지만 네네. 이번에 기본 계획상의 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그나마 좀 입지상으로 좀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저평가 받은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제가 이번 강의 때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정비 사업은 계속 생물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틀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주례를 막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임장만 하다가 이번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이런 것처럼 변화된 시장과 네. 부산은 지금은 좀 약간 우울하지만 2년 뒤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들 중에서 본인들에게 맞는 것들을 네네.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임장 전, 그 강의 전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은 제가 뒤에 따로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경윤 교수님 강의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방송 후반부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어차피 부산에서도 소액이라 해봐야 아까 제가 들었기에는 우리 경기도권 그리고 서울권 이런 데도 뭐 1억 그 다음에 1억 미만도 있었고요. 2억 3억 거의 뭐 부산에서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금액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번에는 좀 폭넓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같은 내가 그냥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거죠.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를 접근할 수 있을까? 그 부산의 어디와 서울 지역의 어디와 경기도 지역 어디와 2, 3억에 있을 때는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 구역이 네. 내가 서울을 잘 몰라도 의미가 없겠네요. 그래서 내가 뭐냐 부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다른 서울과 경기도 지역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도움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제가 개략적으로 강의 자료 만들어 보니까 한 100페이지 넘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많구나.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했다가는 네네네. 제가 오늘 또 7시에 회가 있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오늘 영도 쪽에 있는 현장과 대연동 쪽에 있는 현장 갔다가 지금 밀락동 쪽 언덕에 넘어가다 보면 5층짜리 네. 그 빌라촌들이 있어요. 네네. 4개 단지가. 네네. 거기에서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저하고 이제 미팅을 이제 7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부산에 지금 일 때문에 자주 내려와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뭐 서울에서부터 3번부터 해서 계속 네. 움직이지만 이제부터 좀 부산 더 자주 내려오니까 그때는 좀 더 여러분들하고 또 임장도 한번 더 갈 수 있는. 그리고 뭐 강의 때 그런 부분을 또 자세하게 또 풀어주실 거니까 그 자세한 거는 우리 강의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투자 유망 지역은 오늘 우리가 유튜브 방송으로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은 또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 이런 꿀팁과 그다음에 투자 유망 지역은 우리 강의 때 아낌없이 우리 교수님께서 좀 알려드리실 겁니다. 자, 우리가 채팅이 좀 몇 개 왔는데 질문이 있는데 한 2개 정도만 예.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망구님께서 문현 3구역 어떠냐고 이렇게 좀 물어보셨어요. 문현 3구역을 분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문현 3구역은 투자로서는 좀 어떤가요? 일단 문현상구역은 그 구역계 자체에서 네. 입구 쪽이 있고 네. 언덕 쪽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많이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 정비업체도 제가 잘 알아요. 그 담당했던 친구도 있고 하지만은 문현상구역은 목적이 그거 같아요. 실거주 목적 하실 분 중에서 그나마 좀 접근성과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본다고 하면 그냥 투자금 한 2억에서 2억 5천 선에서 네. 실거주 바라본다고 하면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렇지만은 그 인근 지역의 교육 환경이라든 인프라 부분에서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문현 3구역이라면 어디를 요거 네, 말씀하시는 언덕 거죠? 쪽이죠. 네. 예, 그래서 이쪽에 접하고 있는 쪽은 그나마 경사가 좀 덜한데 가보면 경사가 가팔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이제 사업 단계가 안정화 들어갔지만은 이럴 때 프리미엄 낮은 것 쪽 네. 그런 거를 사서 가져가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이 문현 3구역이 네. 인근 지역에 경쟁되는 상태가 있어요. 범일동 쪽이. 그쪽에 있는 애들이 분양 시기하고 그런 것도 비교해 보시면서 네. 같이 해보면 좋고 문현 3구역이 큰 만큼 그 입지가 평지 쪽에 있는 물건과 경비 쪽에 있는 그거는 가격 차이 많이 날 거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합원 분양해서 아직까지 동호수 배정이 안 된 상태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친구가 관리처분 인가받고 앞으로 한 1년 반, 2년 뒤에는 일반 분양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좋아진다고요. 그럼 또 프리미엄 올라가다 보면 조합원으로서 프리미엄 낮은 것도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은 좀 이렇게 앞동으로 배치해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약간은 이제 조합은 우선적으로 해주겠죠. 여기 트레시엘이 이제 이게 공사 거의 하고 있던데 여길 가보니까 와 여기 완전 정상이더라고요. 네. 이게 경사도가 진짜 심하긴 심하더라고요. 네, 근데 맑은 공기를 좀 더 접할 수 있는 네. 높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문현동하고 범일동 이쪽 라인은 워낙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천지개벽할 곳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알아두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비교하는 게 문현 1구역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여기서는 문현 1구역이 당연히 이제 대장이 좀 될 지역이라서 비교를 한다면 확실히 그래도 여기는 합동으로서 조합원들이 가져간다면 사업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 질문 한번 하고 뉴비치 16평 투자 어떨까요? 이렇게 했는데 남천 뉴비치 말씀하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야, 남천 뉴비치는 제가 남천 타워 아파트를 재건축했잖아요. 그래서 네. 뉴비치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남천 뉴비치 부분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남천 반도보라 네. 하고 같이 지금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5층이고 여기는 약간 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2005년도 기본계획 나왔다가 10년도에 해서 해제가 됐다가 또 2015년 또 들어가서 이제 기본계획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남천 타워하고 호롱 하늘차하고 뭐 남천 그 빌라가 재건축 다 끝났는데 비치 아파트가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반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투자의 마인드 같아요. 남천 뉴비치는 16평형이 가격대가 한번 올랐다 떨어지지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가격이 제일 쌀 때일 수 있어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럼 수익 구조는 어떻게 볼까요? 재건축으로만 접근할까? 아니에요. 비치 아파트가 향후 지나서 이주 나간다. 네. 라고 하면 이주 수요 받으면 전세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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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치 아파트는 남천 뉴비치는 예전 2005년도와 10년도, 15년도를 봤을 때는 우스갯소리로 지금 언제 되겠어? 했는데 지금 2025년도예요. 제가 비치 타워 아파트 할 때마다 31살이었는데 지금은 50이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구나. 그래서 비치 아파트는 남천 뉴비치 아파트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가격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제일 살 때고 여기는 가격 상승의 곡선이 두 개가 있다. 남천 비치 아파트가 재건축해서 2주만 나가도 여기는 가격 올라간다. 남천 비치 아파트가 남천차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다 비싼 아파트. 아니면 전세 들어가든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전세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 보면 남천 뉴비치는 거래 매매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 여지가 있다 보니 그리고 나머지 2주가 나가는 순간 누구나 천지 개벽도 된다고 하고 앞에 있는 또 어디 있어요? 그 메가마트 자리. 여기 남천 예, 부지셨어. 예. 네. 그 연결되다 보니까 여기는 좋죠. 야, 저는 뉴비치 자리가 또 좋다고 느끼는 게 삼익비치, 그다음에 남천 서밋 이런 진짜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게 이런 게 정말 호재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잘 보세요. 한번 놀리시고. 네. 요게 아파트 다 들어서죠. 네. 저는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요게 남천역 있죠. 네. 여기 메디칼 있고 한데 학원가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 학원가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대단지를 끼고 있고 대연동에 쪽에 있는 요게 부르짖 서밋. 서밋에서 네. 술 마시러 간 사람들이 이육교로 건너가지고 다 일로 가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 보세요. 혁신도시. 네. 요거는 내가 봤을 때 대단지다 보니까 좋은데 경성대 상권은 솔직히 높은 임대료 때문에 죽어요. 네네네. 근데 이 아시겠지만은 이 주거지 쪽에 있는 상권들은 학원가를 포함한 곳들은 계속 또 번창할 여지가 있다 보니 이 학원가가 다시 다시 회복하려면 남천 비치 아파트가 네. 또 재건축 2주 들어가야 한 7, 8년 걸릴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이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만 해도 충분히 또 명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뭐냐면 남천 뉴비치는 지금은 적기다. 그리고 이 근처에 여유 있는 분들은 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권들이 네. 앞으로는 더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쪽에 있는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동네 럭키 아파트 사실
해안가 위주로 뭐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내륙에서는 동네 럭키 아파트가 내륙 대장이지 않습니까? 럭키 아파트 한번 치십시오. 네. 그래서 동네 럭키 아파트를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누구나 봐도 여기는 좋은 입지였고 네. 학군도 좋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여기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하려고 했다가 된다 했다 안 됐다 된다 안 됐다 그렇죠. 했다가 고생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기본 계획에 따라서 재건축을 할 경우는 기본 용적률이 너무 낮아요. 자 보세요. 비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 규모가 좀 더 크지만은 네. 이 애들 같은 경우는 일반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이 300% 이하였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 개수가 조합은 3,060명에 일반 분양 개수가 200개 정도밖에 안 네네네. 됐는데 비치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맞아요. 지정되면서 네. 용적률도 더 올리고 일반 분양 개수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 동네 럭키 아파트는 입지는 좋지만은 지금 현 상태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비치 아파트처럼 약간의 용적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일기 신도시처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컨디션 된다면 동네 럭키 아파트는 좋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반영이 동네 럭키 아파트에는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 이 입지 대비했을 때 이 재건축이 그냥 호가만 붙었다가 장이 좋을 때는 올라갔다 장이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본 계획상으로는 동네 럭키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용적률 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겁니다. 네. 사실 뭐 3일 비치에 뭐 특별 건축구역 지정되면서 진짜 99 정도 짓고 해서 사업성이 사실 소폭이지만 그래도 좋아졌잖아요. 근데 동네 럭키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아파트다가 대장을 해봐야 롯데캐슬 얘가 이제 10억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지금 동네 럭키가 뭔가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실 1대1 재건축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아마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든지 그게 아니면 주변에 아파트 값이 사실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부산에 한 5년 전에 있을 때는 이 연제구 사익동하고 다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가격대가 해안벨트구 쪽으로 해서 15억, 14억, 15억 선에 맞아요, 상승해버렸고 맞아요. 네네네. 나머지 이 중심가에 있는 애들은 9억, 15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7, 8억 선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죠. 그렇죠. 아까 우리 뉴비치도 사실 저도 괜찮게 봤던 게 최근에 남천자이가 15억 6천에 거래됐더라고요. 네. 34평에. 이제 그렇게 신고가를 좀 찍어주면 주변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실 영향을 받는데 여기는 이제 기껏해야 10억, 9억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 사업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들긴 드네요. 그리고 이 사업성을 약간 더 증가시켜야지만이 사람들이 더 붙고 이렇게 아파트 가격 올라가줘야 옆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맞죠. 옆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닌 그렇죠. 것 같아서 네. 좀 그래서 항상 럭키 아파트가 좀 약간 리드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 리드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하이엔드를 좀 달고 뭐 흔히 말하는 요즘 유행인 뭐 13억, 15억짜리로 이렇게 좀 탈바꿈되면 주변에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그런 아파트로 탄생하기에는 이 입주민들이 그렇게 분담금을 내면서 할까요? 그리고 옛날 아시겠지만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이 소유자가 차도 안 바뀌어요. 큰 평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거래되는 양이 많지 않고 이 호가가 쉽게 안 붙어요. 그래서 약간은 뭐냐면 동의서 받는 거랑 사업성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외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동네라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맞죠. 저는 그래서 네. 내가 동네 럭키 주민이면은 부산시에 얘기를 해서 재건축을 먼저 하는 것보다 이거에 대해서 용적률을 더 상향하고 약간 특화 사업과 트렌드 있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동래구의 랜드마크적인 그거를 또 넣어야 되고 그럼 트렌드는 이 바닷가가 안 보이지만은 이 옆에 있는 교육 인프라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교육 인프라를 온천 2호, 온천 4처럼 좀 특화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륙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 럭키까지 같이 한번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봤고요. 자, 시간이 벌써 저희가 또 이렇게 흘렀네요. 자, 저희 이 교수님 강의 제가 한번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캠프 부동산 스쿨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
자, 25년 돈 되는 재개발 재건축해서 3월 30일 일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정도 온오프라인 동시에 저희 리스크 없는 재개발 재건축해서 우리 김경일 박사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시고요. 신청란은 아래 신청란 클릭하시면 되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해서 전국 또 유방지역 오늘 못한 얘기들 다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래서 커리큘럼